예, 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똑바보 한신이라고, 제가 이제 똑바보라는, 좀 비속어를 섞어서 한신이라는, 배워야 될 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신은 이제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이제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하는 황제다 그래서 스스로 진시황이라는 진씨는 이제 성이고 시황 처음 황제라는 스스로 이제 붙인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 그러는데 이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그 이사하고 조고라는 간신 때문에 대략 15년 만에 이 최초 통일 국가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중국 대륙을 놓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이제 초안 전쟁이라 그래요. 어?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움인데 이 초안 전쟁을 기록한 것이 이제 초안지라는 이제 역사책이고 초안지라는 이제 소설로도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게임으로 하는 장기가 이 초안 전쟁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거든요. 이 빨간색의 한이 한 나라의 유방을 뜻하고 초록색의 이 초가 항우, 초나라의 항우를 뜻하는 그 장기 게임입니다. 근데 이 초안전쟁은 한 5년 동안 일어납니다. 기원전 2206년부터 202년까지 5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있었던 중국 땅을 두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뜻하는 건데, 결국 유방이 이기죠. 그래서 이제 유방이 한나라라는 두 번째 통일국가, 중국의 두 번째 통일국가 한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 초안 전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통일을 이뤄낸, 유방, 그 다음에 유방하고 싸움에서 진 항우, 그 다음에 유방의 장군이었던 한신,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일단 유방도 이 진나라가 망하고 어수선해진 이 중국에서 이제 항우가 어, 그 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켰을 때 유방도 항우에 부하였어요. 부하였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권력은 둘이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땅을 두고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한 전쟁인데 근데 한신은 유방에 부합니다. 근데 이제 유방이 한신에게 3만 명의 병력을 줘요. 병력을 주고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해라.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망하고 군벌로 여러 그 군웅들이 이제 막 나라를 쪼개갔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나라를 다 정리를 하러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항우하고 이제 싸우는데 유방은 항우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요. 싸울 때마다 져요. 항우는 유방하고 싸워서 싸울 때마다 이겨요. 근데 제가 백전 99승 항우라고 이제 써놨는데 딱 한 번을 집니다. 그 한 번을 지는 게 이제 한신한테 지면서 결국은 이제 항우는 이제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하는데 그래서 이 항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유방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꿀릴 게 없는 거거든요. 항우는. 유방은 동네 양아치 출신이고 항우는 대대손손 명문가의 출신이고 그다음에 항우는 군사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유방도 자기의 부하였었으니까. 근데 이 통일을 함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한테 져서 어,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신한테 진 거죠. 져서 중국 통일의 꿈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항우의 부인하고의 항우의 부인을 이제 전쟁터 마지막 전쟁터에서 항우의 부인 우이도 죽이고 본인도 자결을 하는 것으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두고 패왕별이라는 극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패왕별이가 바로 이 항우하고 항우의 부인 우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주인공이 이제 한신인데 한신이
이 유방에로부터 3만 명의 군사를 받아서 북쪽 나라들을 이제 막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을 다 차지해요. 그래서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신이 북쪽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약간 그 마을 그 유방에 대해서 유방이 이제 자기의 왕이잖아요. 자기는 부하고 유방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돼. 안 좋은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 정도로 막 이기는데 백전백승을 하는데 유방 너는 계속 지고 백전백패하고 나는 계속 이겨갖고 북쪽을 다 차지했는데 나를 좀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 나라 이게 맨 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제 나라거든요. 제 나라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북쪽을 다 정리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방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요. 내가 이 정도로 잘 싸워서 땅을 이 정도로 차지했는데 나를 제 나라의 왕으로 봉해달라. 그러니까 유방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기 부하인데 잘 싸워서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자기를 왕을 삼아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 당장 이제 쫓아가서 죽이고 싶었지만 이 한신을 또 자기 부하지만 한신을 좀 기분 나쁘게 했다가 또 반란을 일으키면 그냥 바로 땅을 더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한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살 달래려는 마음으로 그래 제 나라 왕 하시오 이렇게 이제 받아줍니다.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 나라 왕에 봉해져요. 그리고 이제 유방하고 항우하고 이 전쟁을 하면서 유방이 계속 지잖아요. 백전백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가운데서 한신은 이제 땅도 많이 차지했고 제 나라 왕으로 내가 봉해줬고 군사도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거든요. 유방이 너 군대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난 매번 싸울 때마다 진다. 근데 이제 이 한신이 병을 핑계를 대고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이제 유방한테 이제 좀 괘씸죄에 걸린 거죠.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거기 내 힘으로 차지했으니까 왕을 봉해달라 그래서 제나라 왕이 됐고 도와달라고 군사를 보내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좀 아프다고 병이 났다고 군사를 안 보내주고 그 이런 큰 사건 두 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잘한 이제 그 유방의 신기를 건드리는 일을 합니다 한신이. 근데 어찌됐건 이 한신이 북쪽 땅을 차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괴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괴통이라는 사람이 한신이 제나라 왕에 봉해졌을 때 의견을 하나 내요. 자기 군주인 한시한테 유방과 항우가 싸워서 어느 한 사람이 이기면은 한 나라 유방이 이기면 한신 너는 유방의 부하이기 때문에 통일되고 나서도 넌 부하일 것이다. 그다음에 그 만약에 항우가 이기면 항우는 네가 적장이기 때문에 너는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이겨도 너한테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냥 네가 독립을 해서 북쪽의 나라를 하나 차지해서 지금 제 나라 왕도 됐겠다. 그냥 중국 땅을 싹 삼등분해서 북쪽을 네가 차지하는 걸 해라고 교통이 이제 그 의견을 냅니다. 근데 한신이 그 의견을 묵살을 해. 왜냐하면 날 제 나라 왕까지 삼아줬고 나는 이방의 부하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의리 없는 행위를 수시를 해왔잖아요. 그죠? 유방이 군대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병을 핑계로 안 보내줬고 자기가 땅을 많이 이겨서 차지했다고 해서 나 이 나라의 왕 만들어 달라고 앙탈을 부렸고 사실 의리 없는 행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부하 계통이 중국을 삼등분해서 북쪽을 차지하십시오 했더니 이때는 또 말도 안 되게 또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어, 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처세술을 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통이 이 한신의 이런 우유부단함을 보고 개통은 관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초야에 묻힙니다. 이게 이제 요 한신의 그 우유부단함을 알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한신이 이제 최후를 맞게 돼. 이제 한신이 항우를 마지막 폐하 전쟁에서 이겨서 항우는 이제 죽고 유방이 결국 통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신은 유방의 부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이 통일을 하고 나서 이 한신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초나라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한신을 포함해서 통일의 역할을 많이 했던 장군들에게 땅을 좀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 중에 한 땅을 나눠줘요. 근데 이제 유방은 이 한신이 전쟁도 잘하고 언젠가는 자기가 항우의 부하였지만 항우를 쓰러뜨리고 자기가 통일했듯이 한신도 언젠가는 자기를 쓰러뜨리고 자기를 죽이고 중국을 통일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떻게 하면 한신을 모반을 못하게 할까를 항상 늘 궁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략 중에 하나가 한신이 한신한테 땅을 줘서 초나라 왕을 삼았는데 초나라를 한번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한신이 아, 유방이 나한테 이제 내가 왕으로 있는 땅에 놀러 온다고 하니까 혹시 나를 벌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그동안. 네? 한참 전쟁통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병을 핑계로 보내주지도 않고 나를 제나라 왕에 봉해달라고 앙탈을 부리기도 했고 굉장히 거스른 일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그런 거스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아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신이 친하게 지내던 종림회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종림회라는 장군은 적, 적군, 항우에 부하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림회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항우가 전쟁에 패서 죽었을 때 종림회도 죽이지 않고 그냥 자기 친구로 자기가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유방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적장의 에, 부하를 친구로 삼아서 데리고 있다는 것도 또 안 입고 온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내고 한신이 친하게 지냈던 종림의 목을 베서 상자 안에 그 종림의 목을 갖고 유방한테 찾아가서 나 종림의 당신이 이렇게 싫어하는 종림회를 내가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혼자 찾아가요. 근데 이 장소에서 바로 붙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그 유방이 있는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신의 이 우유부단함에서 자기 부하 계통이 어, 중국 땅을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우유부단함과 그다음에 이 한신이 또 처세술 중에 잘못한 게 뭐냐면 유방한테 계속 그 어긋나는 짓을 했잖아요. 괘씸죄에 걸릴 정도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유방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간파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죠. 내가 종림의 목을 따서 종림회를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면 나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그 어리석은 처세술.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한신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그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내가 옛날에 나의 부하였던 괴통이 중국 땅을 셋으로 나눠서 정치를 하자라고 의견을 냈을 때 그걸 받아들일 걸 하고 굉장히 후회를 했다라고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신이 전쟁의 신이라 그러거든. 지금도 한신을 백전백승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일면에 이렇게 어리석은 처세술을 하는 바보일 줄이야 우리가 이제 바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거든요. 그 옆에 이제 제가 사진 하나 넣은 건 뭐냐면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한신의 최후를 뭐라고 했냐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처세술의 병신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처세술을 잘못한 거죠. 만약에 그 초안 전쟁 때 자기가 백전백승을 했잖아요. 그럼 제 나라 큰 땅을 차지했다고 해도 유방한테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으니까 나 왕 좀 봉해 나를 왕으로 해달라 이렇게 땡깡을 안 부렸어도 유방이 알아서 왕 만들어 줬겠어요? 근데 그렇게 땡깡을 부린 거하고
그다음에 유방이 백전백패할 때 군사를 보내달라 그랬을 때 군사를 보내줘야죠, 당연히. 근데 병을 핑계로 간을 본 거죠. 나는 이 정도 파워가 있어. 너 나를 이 정도로 대접을 해줘야 돼. 이렇게 땡깡을 한번 부린 거죠. 여러 번 땡깡을 부렸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처세술을 했다면 그 처세술을 계속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유방과 어,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하는데 그냥 진력을 다한 거기에다 목적을 두든지 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처세술을 한 거죠. 그렇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굉장히 우유부단함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신의 일생을 보면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허술한 구석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배울 건 뭐냐면 우유부단한 처세술인 겁니다. 그죠? 본인이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런 방향으로 나의 인생관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인생관에 대해서 철학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 철학을 한번 세운 철학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유방한테 본인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방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헤아림을 알아서 유방의 심기가 어떤 상태고 유방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를 보러 놀러 온다라는 그 저희가 뭔지를 간파를 했다면 종림의 목을 상자에 담아서 혼자 이렇게 찾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군사를 입고 갔었겠죠. 만에 하나. 그러면 붙잡혀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바보처럼 자기 혼자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내가 이렇게 하면 유방이 흐물흐물 넘어올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것도 자기 혼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신의 우유부단함.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한신처럼 처세술의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을 내 잣대로, 내 임의대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큰 실패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 한신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지금의 나도 굉장히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똑한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순간순간 점검을 한다면 아마 한신처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으면서 후회만 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똑바보 한신을 오늘 주민문학 주제로 정해봤습니다.